첫 문장부터 바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 그걸 오늘 이지혁이 정확히 겪었습니다. 누가 보냈는지도 모를 얇은 봉투 하나 때문이었는데요. 그 안에 들어있던 유전자, 대조표가 각진석 직계, 표본과 완전 일치라고 적어 놓았더라고요. 종이 한 장이 우정과 사랑, 가족이라는 세 단어를 동시에 휘어잡는 순간이었고, 이 말도 안 되는 결론이 사실이라면 이지혁은 지금까지 가장 가까웠던 친구, 박성재의 형일 수도 있다는 계산이 바로 나왔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문장 앞에서 이지혁은 손끝으로 종이를 구기듯 쥐었다 폈다 했는데요. 숨을 깊게 들이켜도 목에 걸린 돌덩이가 쉽게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선반에 기대다 말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선배, 혹시 예전에 검사 같은 거 맡긴 적 있었어요? 절대 피하지 않던 이지혁의 눈이 이번만큼은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없어. 적어도 내가 기억하는 한 그런 적 없었어. 짧은 대답이었는데 그 안에 누군가 내 정보를 훔쳐갔다는 자각이 동시에 섞여 있었고, 그 순간 둘의 대화는 더는 사적인 추측으로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문이 미세하게 울리고 박성재가 들어섰습니다. 특유의 차분한 표정. 그런데 눈동자는 날카롭게 서 있었습니다. 둘이 무슨 얘기야? 표정이 장난 아닌데. 이지혁은 반사적으로 봉투를 접어 코트 주머니에 깊이 밀어 넣었고, 지은호는 입술을 살짝 깨물면서도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박성재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가 내쉬며 이상한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집 오래된 문서 묶음에서 내 이름이 나왔다. 우리 집안 기록에 왜 내 이름이 들어가 있지? 나부터 납득이 안 되더라. 한 문장이 공기를 갈라놓았는데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지혁이 단단하게 받아쳤습니다. 우리 집 기록에는 왜 내 아버지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나도 묻고 싶다. 두 사람 사이의 온도가 빠르게 올라가려는 찰나. 지은호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둘 다. 이건 감정으로 먼저 달리면 안 됩니다. 공식 절차로 다시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인 다음에 이야기해요. 최소한 그 순서만 지키면 서로에게 큰 상처는 줄일 수 있잖아요. 맞는 말이었는데요. 그래서였는지 두 사람 모두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만 끄덕임의 의미가 그대로 평온을 뜻하진 않았습니다. 다시 검사하자. 그런데 결과가 같으면? 이지혁이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물었고, 박성재는 한 박자도 쉬지 않고 답했어요. 그땐 불을 호칭부터 바꾸는 거지. 그 말 속에 친구와 형제 사이, 회사와 가문, 책임과 욕망이 한꺼번에 뒤엉켜 있었고, 지은호는 둘을 번갈아 보며 딱 잘라 못 박았습니다. 한 가지만 약속해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자리나 혈통을 무기로 쓰지 않겠다고요. 서로를 눌러서 얻는 승리는 결국 우리 다 망가뜨린다는 거 잊지 말자고요. 그날 저녁 이지혁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버지 이상철을 마주했습니다. 아버지, 이 이름 박진석 여기 왜 있습니까? 이상철은 신문을 반으로 접다가 손끝이 살짝 떨리더라고요. 내가 무얼 의심하는지 안다. 그래도 사실 하나만큼은 분명하다. 넌 내 아들이다. 나는 그렇게 믿고 이렇게 살아왔다. 그 단호한 진술 앞에서 이지혁도 잠깐 숨을 고르긴 했는데 바로 다음 문장이 미뤄둔 시간을 깨웠습니다. 그 믿음과 별개로 지금 손에 든 종이는 현실이잖아요. 왜 이런 결과가 가능한 건지 그 설명은 필요합니다. 이상철은 잠시 눈을 감고 오래 접어둔 기억의 서랍을 여는 사람처럼 낮게 말했어요. 그날의 전부를 나는 모른다. 다만 어떤 선택이 있었고 누군가는 그 선택의 대가를 대신 지고 살아야 했다. 한편 박성재도 집무실에서 박진석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지혁이 형일 수도 있습니까? 박진석의 표정은 평소처럼 흔들림이 없었는데요. 한마디가 유난히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진실을 정하는 건 우리 마음이 아니다. 다만 받아들일 준비는 우리가 한다. 준비라는 단어가 그 집안에서는 거의 굴령처럼 작동했는데 그게 과거부터 현재까지 많은 걸 가능하게 만들고 또 많은 걸 망가뜨리기도 했다는 걸 박성재도 알고 있었죠. 며칠 후 병원 접수대 앞 세 사람은 동시에 서명했습니다. 지은호가 모든 진행을 맡아 봉인 운송, 체열, 보관까지 절차를 꼼꼼하게 확인했는데요. 첫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접수 창고에서 뜻밖의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기록 접근 시도가 있었고 CCTV에 낯선 인물이 포착됐습니다. 아주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한 문장이 검은 번개처럼 내려쳤습니다. 박성재가 즉시 말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효죠. 처음부터 다시. 이 지역은 마지못해가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게 고개를 끄덕였고요. 이번에는 내가 끝까지 본다. 기록 하나도 혼자 읽히지 않게. 기다리는 동안 숨을 붙들어 매는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지은호가 손에 든 종이컵을 굳게 쥐고 물었어요. 선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버티고 있어요? 이 지역은 잠깐 웃었습니다. 강한 사람의 웃음이라기보다 벼랑에서 뒤로 한 발 물러서는 웃음 같았어요. 버티는 게 아니야. 무너지는 중인데 그래도 끝을 보고 싶다. 그 말이 어쩐지 다짐처럼 들렸습니다. 바로 옆에서 박성재가 툭 끼어들었고요. 그 말 원래 내가 하려던 건데. 농담처럼 꺼냈지만 눈빛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지은호는 둘을 차례로 보면서 짧게 숨을 고르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좋아요. 오늘은 제가 기준이 될게요. 제 직책, 제 감정 둘 다 잠깐 내려놓고요. 대신 약속해요. 감정은 자유지만 폭력은 금지. 그 무렵 집에서는 또 다른 시간이 흘렀습니다. 김다정은 부엌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기도를 하듯 손을 모았고 조옥래는 묵묵히 손등을 쓸어주며 말했어요. 사람 인연은 피로만 묶이는 게 아니야. 내 아버지, 지역 아버지 이상철, 그 사람 손이 내 손을 몇 번이나 다시 잡았는지 나는 다 기억한다. 김장수는 말수가 적은 편인데 그날따라 한 문장을 더했습니다. 진실이 나오면 좋지. 그렇다고 우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니. 그 말은 위로 같았고 동시에 경계처럼도 들렸습니다. 재검 당일 아침 병원 로비에서 돌발 상황이 또 터졌습니다. 지은호의 태블릿에 내부 계정 접근 시도 감지 알림이 떠버린 거예요. 추적해보니 병원 인근 카페에서 움직이는 IP였습니다. 세 사람은 말이 필요 없이 동시에 움직였고 그 자리에서 손목에 흉터가 있는 청년을 붙잡았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죠? 이 지역이 낮게 물었는데 청년은 시선을 바닥에 박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외부 지시였습니다. 결과가 뒤바뀌면 돈이 나온다고 했고 대화는 전부 익명이었어요. 누가 지시했느냐는 박성재의 압박이 이어지자 청년이 불쑥 내민 휴대폰 화면에 단 두 글자의 이니셜이 박혀 있었습니다. S, H. 둘 다 그 자리에서 이름 하나가 먼저 떠오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호가 먼저 고개를 저었어요. 이니셜만으로 결론 내리면 또 다른 실수가 됩니다. 여기서 멈추고 절차로 가요. 말이 끝나자마자 박성재는 경찰에 신고했고 병원은 새 봉투와 새 봉인을 준비했습니다. 대표, 열람은 제가 하겠습니다. 동시 확인, 동시 공유. 지은호가 확언했고 모두 동의했죠. 결과가 나오기 전날 밤 이 지역의 휴대폰으로 아주 낡은 양식 한 장의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날짜, 서명, 보호자 칸이 흐릿했지만 두 개의 이름만은 분명했어요. 이상철, 박진석. 같은 날, 같은 병원, 같은 서명란. 이 지역은 그 사진을 확대했다 줄였다 하면서 묘하게 차가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여기 적힌 이유 내가 직접 밝혀낼게. 그 독백이
결심처럼 굳었습니다. 밤늦게 박진석과 이상철이 처음으로 단둘이 만났습니다. 누구도 높이지 않았고 누구도 낮추지 않았습니다. 오래 묵은 서류철을 꺼내듯 단단하고 느린 대화였어요. 그날 내가 빈칸을 메웠지. 박진석이 먼저 꺼냈고 이상철은 눈을 깊게 뜨고 말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가 울고 있었고 나도 울고 있었다. 두 문장이 서로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고맙다는 말로 끝낼 순 없다. 나도 알지. 둘 사이엔 빚이 아니라 책임이 있었고 그 책임이 오늘로 이어져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봉인이 풀렸습니다. 지은호가 손에 결과를 들고 한 줄씩 정확하게 읽어 내려갔어요. 첫 줄 봉인 이상 없음, 둘째 줄 표본 일치, 셋째 줄 친자 가능성 99.8%. 정적이 무겁게 내려앉았고 숨이 먼저 흔들린 건 이지혁이었습니다. 그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아버지라고 불렀는데요. 놀랍게도 박진석과 이상철이 같은 순간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처음 듣는 호칭에 짧게 눈을 감았고 한 사람은 평생 들어온 호칭을 똑같은 무게로 받아들였고 방 안 공기가 이상하게 균형을 잡는 듯 싶었어요. 피로 묶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관계가 끝나는 건 아니었고 피로 묶이지 않았다고 해서 쌓아 올린 시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박성재가 입술을 꾹 깨물고도 시선을 떼지 못하다가 결국 조용히 말했어요. 친구든 형제든 한 가지는 바뀌지 않는다. 은호 씨, 내 옆에 있어줘요. 동시에 이지혁이 눈을 들어 또렷하게 맞받았습니다. 은호는 내 옆이다. 둘의 문장이 마주치자 지은호가 아주 차갑게 선을 그었습니다. 두 분 다 제 마음은 제가 정합니다. 오늘부로 저를 전리품처럼 다루는 말 전부 금지예요. 말끝을 길게 끌지도 감정을 과장하지도 않았는데 그 말이 방의 중심을 완전히 바꿔놓더라고요. 그때 낯익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고성이. 늘 부드러운 미소가 버릇처럼 붙어있는 인물이었는데 오늘은 묘하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결과가 정리됐으니 질문도 바꿔야지. 누가 바꿨는가가 아니라 누구를 바꾸려 했는가. 이 말을 시작으로 전혀 다른 축의 진실이 고개를 들었어요. 이름 하나만 정리하면 된다. 고성이는 그렇게 낮게 말했고 지은호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지금 와서 왜 그걸 도우시죠? 고성이는 잠시 지켜보다가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가 혼자 열어라. 누군가의 이름을 바꾸는 건 죄다. 그 죄를 내 앞에서 또 짓게 할 수는 없지. 말이 끝나자마자 방 안의 시간은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봉투는 닫힌 채로 남았고 모두의 시선이 지은호로 모이더라고요. 그날 밤 늦게 홍보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밤 9시 단독 구도 예고가 떴습니다. 박성재는 시계를 보고 단번에 결정을 내렸어요. 연기시키세요. 우리 쪽이 8시에 먼저 공개합니다. 기록, 절차, 결과 모두 한 번에. 박진석은 넥타이를 고쳐매면서 차분하게 한 문장을 얹었습니다. 오프닝은 내가 하지. 이상철이 바로 이어받았어요. 클로징은 내가 하마. 둘의 호흡은 이상할 만큼 매끄러웠습니다. 오래전 끊어진 듯하던 대화가 오늘에 와서야 제대로 문장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지은호는 가운데 서겠다고 했습니다. 서로를 넘지 않게 기준은 필요하니까요. 공개 자리에서 지은호는 침착하게 모든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첫 검사부터 봉인 훼손 시도, 내부자 접근, 재검의 절차까지. 박진석은 가족 문제는 가족이 해결하고 회사 문제는 대표가 책임진다고 명확히 못 박았고 이상철은 딸에 관한 이야기를 다음날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하겠다고 예고했어요. 그 말이 무심한 듯 던져졌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커다란 물음표 하나씩을 틀어박아 놓고 갔습니다. 딸이라니, 누구의 딸, 누구의 이름?
사람들이 흩어진 후 지은호는 조용한 방 안에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도장이 찍힌 서류가 한 장 들어 있었고 이름 칸 앞에서 손끝이 잠깐 떨리더라고요. 거기엔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친권, 포기서 보호자 고성희 대상 지은호. 지은호는 숨을 아주 길게 들이켰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한 줄짜리 메모가 같이 들어 있었는데요. 멀리한 건 선택, 다시 부르는 건 책임. 문장을 읽는 동안 오래전 이해되지 않던 몇 가지 장면이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왜 어떤 순간들에서 고성희 시선이 이상하게 머뭇거렸는지, 왜 어떤 계약들이 뜻밖의 방향으로 풀렸는지, 왜 자신이 어떤 자리들에서 한 박자 빠르게 호출되었는지, 모든 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집에서는 조용한 소동이 있었어요. 김다정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아이는 부모를 고를 수 없는데 부모도 때로는 아이를 제대로 붙잡을 준비가 안 돼 있을 때가 있더라. 그래도 우리는 내 편이야. 내가 어디에서 왔든 지금 내가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조옥래가 그 말이 정답이라며 고개를 크게 끄덕였고 김장수는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너 어릴 때 내가 직접 고른 열쇠고리다. 집이라는 글씨가 너무 커서 촌스럽다 했던 거. 모두가 웃었고 그 웃음이 지은호의 어깨를 아주 조금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회사에서 박성재는 이지혁과 마주 앉아 아주 이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호칭은 바뀌어도 우선순위는 바꾸지 말자. 이지혁이 먼저 말했어요. 박성재는 눈썹을 살짝 올렸죠. 회사, 가족, 은호 씨? 이지혁은 잠깐 웃다가 이번엔 아주 선명하게 답했습니다. 사람, 그 다음이 회사, 혈통은 마지막. 그 말에 박성재는 의외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서면 나도 동해. 두 사람의 문장 사이에 처음으로 바람이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싸우지 않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싸우더라도 선을 넘지 않겠다는 합의였거든요. 점심 무렵 수사 소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병원 기록에 접근한 내부 계정의 주인이 파악됐다는 거예요. 오래 근무했던 중간 관리자의 아이디가 사용됐는데 그 아이디를 사설 정보 브로커가 유출의 돈을 받고 팔아넘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정보 브로커의 창고에서 같은 양식의 위조 시도 흔적과 의문의 송금 내역이 나왔고 송금 라인 제일 끝에는 익명 법인이 하나 걸려 있었어요. 법인의 최종 실소유주를 찾으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했는데 그 법인의 메일링 주소가 고성희 계열사 건물로 연결되어 있다는 보고가 곧장 올라왔습니다. 지은호가 자료를 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계열사 건물로 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보냈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연결은 맞아요. 오늘 저녁 아버지들이 말한 딸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시에 이 부분도 확인하죠. 다시 저녁 어제와 똑같은 자리. 박진석은 더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정리하자. 이상철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고요. 오래 묵은 약속 하나를 이제야 지키겠다. 모두가 숨을 고르게 들이쉬는 순간 지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하겠습니다. 저와 고성희 회장님의 관계 오늘 제대로 정리하죠. 제게 봉투를 건네주신 그날부터 이미 마음속에선 답을 읽었으니까요. 짧은 정적 뒤에 지은호가 아주 또렷하게 발표했어요. 저는 고성희 회장님의 친딸이 맞습니다. 다만 그 사실이 오늘부터 제 선택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제 자리는 제가 정합니다. 놀라움이 방을 한번 흔들고 지나갔고 그 뒤를 이어 이상철이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에게도 딸이 있다. 아주 오랜 시간 말하지 못했던 이름이다. 그 아이는 지은호다. 혈통이 아니라 내가 삶으로 선택한 내 딸이다. 고개 숙인 두 사람 사이에서 이상한 안도가 천천히 번져나갔습니다.
박진석도 말끝을 정리했어요. 사람은 피로 얽히고 마음으로 묶인다. 오늘은 그 두 끈을 각각 인정하자. 그 자리에 있던 이지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드디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삼자. 과거는 설명하고 미래는 선택하자. 난 내 선택으로 내 자리를 지키겠다. 박성재도 고개를 돌려 그 말을 받아들였고요. 나도. 다만 내 감정까지 숨기진 않겠다. 별것 아닌 대화 같지만 세 사람의 방향이 똑바로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는 길목에서 고성이는 한 발 뒤에 서 있던 지은호를 불렀습니다. 오하니, 은호 씨. 이름을 바르게 부르려다 말이 꼬였고 그 꼬임이 이 사람의 미숙한 진심을 보여주더라고요. 내가 멀리한 건 그때의 나였고 지금 부르는 건 지금의 나다. 지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오늘은 들을게요. 내일은 내일 대답하겠습니다. 그 대답이 약속인지 경계인지 두 사람 모두 쉽게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지혁은 집에 돌아와 김다정과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묻지 않았고 대신 들었습니다. 지혁아, 아버지는 너를 키우면서 한 번도 남의 아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더라. 나도 그랬고 너도 그 마음 알지? 이지혁은 한참 말이 없었는데요. 끝내 이렇게 털어놓더라고요. 나 오늘 2번 아버지를 불렀어요. 김다정은 살짝 웃었습니다. 그럼 된 거야. 두 사람이 내 아버지로 서 있으면 넌 무너지지 않는다. 조옥래는 옆에서 우리 지혁이 오늘 어른 됐네라고 한마디 얹었고 김장수는 늘 하던 대로 목을 가다듬더니 내일은 내가 설렁탕 사주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가족의 말들이 그날 밤엔 이상할 만큼 든든했어요. 그 사이 수사팀은 익명법인 뒤에 또 다른 그림자를 찾아냈습니다. 메일링 주소는 고성희 계열사 건물로 되어 있었지만 실사용자는 전임 재무담당 이사인데 이미 회사를 떠난 인물이었고 그 사람의 개인 계좌에서 사설 정보, 브로커에게 간 송금 기록이 확인되었죠. 노골적으로 SH를 흉내낸 메신저, 닉네임, 회사 이름으로 위장한 계약서, 그리고 가장 끝에 달린 조그만 메모 바뀌면 무너진다. 누군가가 일부러 이니셜을 미끼로 던졌고 그 미끼가 정확히 원하는 파장을 일으키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정말로 사람을 바꾸려 했던 거죠. 다음 날 스승 같은 테이블에 앉아 앞으로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지은호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회사 안팎으로 두 축을 동시에 가야 해요. 기록 조작 라인을 끊고 감정 라인은 서로 묶어두기. 그 중간에 제가 설게요. 박성재는 손목시계를 한번 보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바깥을 맡지. 법인, 계약, 계열사. 이지혁은 한쪽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럼 나는 사람을 맡을게. 직원들, 가족들, 그리고 우리. 말끝에 우리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회의가 끝난 줄 알았는데 마지막으로 작은 파동이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정보 브로커 쪽에서 추가 진술을 하겠다고 했고 그 사람이 매민 휴대폰에는 익숙한 번호가 저장돼 있었어요. 발신자 이름은 고성희로 저장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전임 재무담당 이사가 쓰던 유령 번호였습니다. 그 번호로 걸려간 마지막 통화의 짧은 음성 파일이 남아 있었는데 아주 차분한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고 끝났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삶을 바꾸지 않는다. 다만 바뀌었다고 믿게 만들 뿐. 한 문장이 소름처럼 등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고 그 싸움의 방식은 명확했어요. 기록으로 진실을 세우고 사람으로 진실을 지키는 일. 밤이 깊어갈수록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생각이 길어졌습니다. 이지혁은 2번의 아버지 사이 어딘가에서 마음의 균형을 맞추고 있었고 박성재는
처음으로 형제라는 단어를 스스로에게 조용히 연습해 보더라고요. 지은호는 멀리한 건 선택, 다시 부르는 건 책임이라는 문장을 책갈피처럼 접어두었고요. 이상철은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작은 아이를 안고 웃는 자기 자신. 그 옆에서 난감해하면서도 같이 웃고 있는 박진석 두 사람의 얼굴 위에 지금의 그들이 얇게 겹쳐 보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 고성의 휴대폰이 아주 조용히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보지 못했던 이름이 떠 있었고 고성이는 잠깐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가 먼저 물어라. 나는 대답하겠다. 어젯밤 도착했던 메시지의 문장 그대로. 이번엔 고성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반대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어요. 그럼 첫 질문입니다. 사람을 바꾸려 했던 건 누구였습니까? 대답은 길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의 나. 한 문장이 방을 비워냈고 그 빈자리로 새로운 숨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화려한 날들이 시작됩니다. 피로 묶인 관계와 마음으로 이어진 약속. 기록으로 세운 진실과 선택으로 지키는 자리, 그 모든 게 섞여서 내일의 한 줄을 만들 텐데요. 누가 먼저 웃고 누가 마지막까지 서 있을지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하나는 분명하더라고요. 이지혁, 지은호, 박성재, 이 세 사람이 같은 방향을 본 날부터 흔들리던 집은 비로소 기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 위에 이상철과 김다정, 조옥래와 김장수, 박진석과 늦게라도 돌아선 고성이 각자의 방식으로 기와 한 장씩을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아직 결말은 진실의 시멘트가 굳기 전에 다음 이야기에서 누군가가 또 한 번 벽돌을 빼내려 손을 뻗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세 사람이 같은 문장을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우린 누군가의 삶을 바꾸지 않겠다. 다만 우리의 선택으로 지켜내겠다. 그 문장이 내일도 유효할지 바로 다음 회에서 확인하게 될 겁니다.